시대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끈다. 첨단 기술 지식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 가지 지식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로봇까지 나오는 이 세대에 우리 첨단 기술 지식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종석이 만들었습니다. 우종석의 첨기대.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함께 했었어요. 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은 첨단 기술 지식의 집약체인 이 전기차. 지금 보조금이 2년, 3년 전에 막 몇 천씩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면은 막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과연 굳이 전기차 지금 사는 게 개이득일까요? 아니면은 3년에서 5년 뒤에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지고 테슬라 같은 거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가지고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하기도 편해지는 그 시기에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야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거 잠시 멈추시고 전기차를 사러 가는 사람은 없길 바라면서 드림, 우선 첫 번째 보조금 기준에서는 어떤가요? 보조금은 지금 2015년부터 네. 계속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얼마 정도까지가 보조금이 있었죠? 2015년도에 최고 2,400만 원까지. 차 한 대를 사면 2,4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1,600.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100만 원 더 빠졌으니까 1,400. 아, 지금 사도 1,400이면 엄청난 건데요. 엄청난 거죠. 네.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대표님 테슬라를 사도 그렇고 현대를 사도 그렇고 어느 전기차를 사도 마찬가지가요? 차마다 달라요. 아, 차마다 다르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부에서 뭐 기준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네. 이제 요약하면은 연비도 좋고 네. 배터리도 크고 아, 주행거리도 많고 타기 편한 차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겠다. 취지인데 공식은 겁나 복잡해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보조금 기준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은 성능 기준. 네. 아무래도 배터리도 더 좋아지고 더 오래 가고 예를 들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전기차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전하고 태동기라고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저 같은 대중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성능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3년, 5년 뒤에 사는 게 나을까요? 3년, 5년 뒤에 되면은 보조금이 없어져요. 아, 성능은 좋아질지 몰라도 성능별로 좋아질 게 없어요. 이미 그러면은 어느 정도 꽤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네, 2013년도부터인가 나왔죠. 맞습니다. 그때 나온 모델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런 차를 상호로 그러죠. 그러면 뭔가 마이너 체인지가 돼서 뭐가 완전히 바뀌었냐? 별로 바뀐 거 없어요. 7년 동안 지금까지 별로 바뀐 게 없다. 네, 테슬라가 계속 사고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했기 때문에 약간 네. 이제 빨랐던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2배 나오느냐? 아니죠. 결국 3년, 5년 뒤에도 크게 발전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보조금을 챙겨라. 그쵸. 예를 들어서 네. 배터리 생산이 늘어났다고 네. 배터리 가격이 뚝뚝뚝 메모리처럼 떨어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예전보다 많이는 떨어졌어요. 네네네. 떨어졌지만은 원통 배터리 처음에 테슬라 갔을 때나 지금이랑 물론 차이는 나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메모리 가격처럼 그냥 확 해서 차값이 확 싸질 거다. 그건 많은 분들이 이렇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차값이 지금의 절반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늘어나는 이 환경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네. 차값이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값을 내려서 기름차를 안 타고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기름차 값을 올려서 네. 전기차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미리 보조금 엄청 줄 때 사는 게 맞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의 이 방송을 듣는 대중들에게 마지막 고민을 하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전기차에 대해서 안 끌리는 건 아니고 타보고 싶다. 물론 아직 돈은 없지만 네.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 이슈가, 전기차는 뭐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없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전기차 충전 제일 앞에 선구자로 계신 차지인의 대표님께서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네. 충전소 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세워놨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세워놨을 때 우리 핸드폰을 충전소 가서 충전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집에서 회사에서 꽂죠. 그것처럼 그렇게 전기차로 충전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차를 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엄청난 발언인데요. 아니,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그 인프라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죠? 편한. 예를 그죠? 들어서 주택이 있으면서 네.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주택인데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충전소가 있을 때 되게 편한 분들만 타시면 돼요. 네네네. 모든 분들이 다 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대표님의 차지인이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그 플러그를 되게 쉽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 충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거 아니신가요? 네.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충전소로 충전했는데 네. 딱 느낌이 오고 이게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서 충전한다고 되는 이 오퍼레이팅이 아니고 그냥 세워놓는 데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네네네. 그 세워놓는 차가 여러 대 있을 때 여러 대가 조금씩이라도 많이 충전하고 예를 들어서 밤에 세우면 10시간 세워놓죠. 그렇죠. 그때 동안 충전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네. 배터리가 그냥 크죠. 맞죠. 모자란 사람 없으면 보조 배터리 들고 가요. 맞습니다. 근데 주로 충전은 밤에 잘 때 꽂아놓죠.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밤에 집에서 충전하지 말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5분 만에 충전해 드릴게요. 가시겠어요? 아, 아니 편의점에서 1분 만에 충전해 드릴게요. 가시겠어요? 보통 편의점은 1분 30초 안에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아무리 맞습니다. 빨라도 안 가요. 이 전기차도 급속 충전 아무리 발달을 시켜도요. 네. 거기 가서 충전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상용. 네. 명절 때 고속도로 주말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죠. 근데 사실 거기도 저희는 잘 안 가려고요. 그죠. 거기는 거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엄청 계산해서 이제 가는 것 잡아놔서 네. 세워놓고 충전하고. 아니면 식당 가서 밥 먹는 동안 충전하고 이렇게 네네. 움직이고 다니지 굳이 거기서 충전하면 정말 싫어요. 아니 오늘의 주제였던 전기차 지금 사면 개이득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개이득이에요? 보조금은 1,500 정도까지도 여러 가지 차의 종류에 다르지만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지금 사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다 테슬라만 봐도 자 세 번째 충전소를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어쨌든 현재 내 주변의 인프라를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전기차 사면 1,500만 원 돈 버는 거니까 개이득이네요. 한 그죠? 3년 타고 팔아도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고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다, 견적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전기차 지금 사면 개이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기차 이야기로 대표님과 함께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정석의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끄는 청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